여보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리에 쥐가 나서 쓰러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이건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2시 47분. 혼자 사는 66세 남성분이 구에 걸었던 구조 요청 전화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분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숨은 가쁘고 끊어졌고 오른쪽 다리는 딱딱하게 굳은 채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그냥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즉 다리 정맥에 생긴 혈전이 폐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몇 분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발을 묶은 밧줄처럼 종아리가 꽉 조이며 쥐가 나고 맥박처럼 뛰는 통증에 이를 꽉 물고 참고 있었던 적 소리도 못 지르고 누구도 부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견디셨죠. 왜냐하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춥기도 했고 그냥 다시 자자. 그렇게 넘기셨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단순한 쥐가 아니라면 어떡하죠? 혹시 그것이 몸속에서 벌어질 큰 이상 신호의 첫 번째 경고음이라면요. 지금 여러 생각이 드시죠? 전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걱정이 매일 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게 해줄 이유가 되니까요. 오늘 저는 당신께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쥐는 괜찮고 어떤 쥐는 위험한지, 언제 가족을 깨워야 하고 언제 바로 119에 전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당신이 혼자 계실 때,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스스로 3초 안에 할 수 있는 6가지 응급처치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쥐가 나는 이유가 단지 물을 적게 마셔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족들을 지키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 잠깐 소개 드릴게요. 당신께서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생과 사가 몇 분 차이였던 수많은 현장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혜진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35년 동안 병원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살려낸 의사입니다. 그 환자들 중엔 당신 또래의 멋진 중장년 남성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고, 참다가, 말없이 견디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 저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숨이 차면 그냥 좀 앉아 쉬고, 어지러우면 물 한 매 한 잔 마시고, 다리가 아프면 칼슘 부족인가 생각하고, 밤에 쥐가 나도 그냥 참는 나이.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별거 아니겠지라고 넘긴 증상이
심근경색, 퇴색전, 만성정맥 부전의 첫 번째 신호였던 경우를 그래서 오늘 당신은 병원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긴 시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60대 남성을 위해 응급의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학 용어 없습니다. 겁주는 말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치료하고 가슴으로 느꼈던 이야기만 전할 겁니다.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팟캐스트는 형님께 언제는 안심해도 되는지, 언제는 즉시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작은 지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수천 번 서 있었던 의사가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며 전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니까요.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단지 약만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듣는 것도 저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호자의 눈물도 듣고 그리고 그때 진작 병원에 왔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만난 60세 이상의 한국 남성분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어쩌면 당신께서도 이 중 한 분과 닮은 구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정호님의 이야기 70세 인천의 은퇴한 교수님. 박 교수님은 한 국립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약학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엔 아내와 함께 인천 자택에서 조용히 생활하며 거의 운동은 하지 않고 서재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최근 들어 아침마다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조여오는 통증에 놀라기도 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시며 그냥 파스 붙이고 핫팩을 대며 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의 다리는 차갑고 푸르스름하게 부어 있었으며 감각도 거의 없었습니다. 놀란 아내가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셨고 검사 결과는 심부정맥혈전증. 조금만 늦었으면 폐색전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라는 말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왜 더 일찍 병원에 오지 않으셨어요? 하고 묻자 박 교수님은 씁쓸한 미소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약학 교수인데 설마 쥐 하나로 병원까지 갈 줄은 몰랐지. 이경수님의 이야기 66세 부산의 택시기사. 이경수님은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신 베테랑 기사님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 흡연, 그리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생활이 이어졌죠. 야간 근무가 끝나면 오른쪽 다리에 종종 쥐가 나곤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오래 밟아서 생기는 근육 통증으로 여겼죠. 그는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대위 날 때마다 병원 가면 벌써 파산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운전 중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백프레시우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죠. 검사 결과는 다리에서 올라간 혈전이 폐에 도달해 경미한 폐색전증을 유발한 상황.
그 이후로 그는 담배를 끊고 긴 운전 시간 대신 짧은 교대 근무로 전환, 그리고 약 먹듯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최용남님의 이야기 74세, 광주에 홀로 거주. 최 어르신은 아내를 일찍 여의셨고 외아들은 캐나다에 정착해 살아갑니다. 현재는 광주에서 혼자 생활하며 일주일에 2번 장을 보고 가끔 텃밭을 돌보며 지내십니다. 초겨울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양쪽 다리에 극심한 쥐로 바닥에 쓰러졌고 통증 탓에 일어나지도 못한 채 무려 4시간을 누워 계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비상벨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복지센터 요원이 형님의 상태를 발견했고 다행히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지만 의사는 수분 부족과 칼륨,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라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침대 옆에 항상 물병을 두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천천히 늘리는 습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괜찮을 줄 알았지. 복지사님이 안 오셨으면 그날 그냥 떠났을지도 몰라요. 이 세 분의 삶은 모두 다릅니다. 교수님, 기사님, 홀로 사는 어르신, 그런데 세 분 모두 한 번쯤 그냥 쥐일 뿐이라 넘겼던 순간이 결국엔 생명을 위협하는 경고음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쥐가 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첫 반응입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통증은 빨리 풀리고 근육 손상이나 심각한 합병증 위험도 뚜렷이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6가지 방법은 혼자 계실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첫째, 위십술 꼬집기. 2손가락을 사용해 위십술 중앙을 세게 꼬집어 주세요. 5. 10초간 유지. 3회 반복합니다. 이것은 신경 반사 작용으로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근육 수축 신호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누워있고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기. 다리를 곧게 뻗고 발끝을 손으로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손이 닿지 않는다면 발을 벽에 대고 몸을 앞으로 천천히 숙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절대 세게 당기지 마세요. 근육이 더 손상될 수 있으니 부드럽고 천천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종아리 마사지. 손바닥을 이용해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강하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 원을 그리듯 천천히. 손의 따뜻함이 근육에 전해지도록 하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3. 5분 정도 반복하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넷째, 승산혈 지압하기, 종아리 뒤쪽 혈자리. 종아리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를 찾습니다. 그곳이 바로 승산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꾹 눌렀다 1초 쉬기. 이 과정을 5회 반복하세요. 정확한 자리를 찾으면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잘 된 겁니다. 다섯째, 온찜질.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난 부위에 15분간 올려주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손등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발목 X자 교차 자세. 바닥이나 침대 위에 무릎 꿇은 자세로 앉습니다. 한쪽 발목을 다른 발목 위로 X자 모양으로 교차시켜 주세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면 근육에 부드러운 압력이 전달되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도와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 모든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고 필요할 때 제대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딱 3초, 딱 한 번의 올바른 반응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풀 수 있고 더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쥐를 단순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 중인 큰 질병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심부정맥 혈전증. 이는 다리의 깊은 정맥 속에 혈전 피떡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급성 폐색전증을 일으켜 심할 경우 즉시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나타나는 증상은 한쪽 다리에 쥐가 나면서 부기, 열감, 욱신거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둘째, 급성 동맥 폐색. 다리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막혀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심한 쥐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조직 괴사, 세포 죽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쥐의 신호, 다리가 창백해지고 차가워지며 감각이 둔해지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셋째, 당뇨로 인한 말초혈관 협착.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시다면 다리의 작은 혈관들이 점차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특히 밤에 쥐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함께 나타나는 증상, 다리나 발에 저릿한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혹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힘든 증상. 넷째, 약물로 인한 전해질 부족,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약 등 일부 약물은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근육 수축과 이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유 없이 자주 쥐가 나고 반복된다면 약물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쥐가 나면서 30분 이상 통증, 부기, 열감, 붉은색 변화가 있을 때. 둘째,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며 감각이 없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 때. 셋째, 쥐가 나면서 동시에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심장이 조이는 느낌이 있을 때. 넷째,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는 게 불안정하거나
부분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 평생 건강하셨던 남성분들조차도 다리 통증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병원으로 실려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쥐가 좀 나서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응급실 입원 전 마지막 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이라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쥐가 나는 건 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신호가 함께한다면 그건 이미 단순한 증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께서 미리 아는 지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는 알지 못했을 때 오는 것이니까요. 아십니까?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한 사례에서 그 환자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서울에 사는 68세 어르신이 3일 연속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그분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다리가 시려서 그런가 봐요. 나이도 있는데 뭐? 하지만 며느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강제로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지요. 검사 결과는 오른쪽 다리에 혈전이 형성 중이었고 단 1일만 더 늦었어도 지금쯤은 어르신을 다시는 뵙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께서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이야기는 좋은데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 그럴수록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을 예방하는 게 치료보다 훨씬 쉽습니다. 당신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 잠들기 전 다리를 올바르게 스트레칭 하세요. 하루에 전보 2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통증이 있을 때는 세게 주무르지 말고 가볍게 문질러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20분마다 알람을 설정하고 일어나 몇 걸음 걷고 발목을 10번 돌리기. 잘 때는 얇은 양말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복용 중인 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해질 부족을 유발하는 약은 없는지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견디지 마세요. 쥐가 나는 것 자체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무서운 건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반복되게 내버려 두는 것. 왜냐하면 당신이 그냥 넘길 때마다 혈전, 당뇨 합병증, 뇌졸중 같은 위험이 조용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60년 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물 조금 적게 마신 것, 스트레칭 한 번 안 한 것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주 작은 걸 바꿔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은 절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리 멀지도 않다는 것.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분명히 그에 응답할 겁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당신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밤마다 조용히 통증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당신이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가족, 친구, 지인, 누구든 보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만의 쥐났을 때 대처법이 있으시거나 예전에 겪은 잊지 못할 통증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짧은 한 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곧 약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는 마음이 이 커뮤니티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께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안심하고,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밤 되세요.